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작년 한 해 경제 성장률이 발표했는데 2.7%. 그러자 언론들이 일제 6년 만에 최저치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최백은 교수님과 함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영장이 발부돼 버려가지고 예. 뒤가 깁니다. 짧게 해주셔야 돼요. 원래 나와서 15분쯤 얘기하셔야 되는 사안인데 예. 5분 정도 얘기하고 쫓겨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안을 꼭 오늘 내일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2.7% 수치에 집착을 해가지고 많은 그 언론계 기자들이 보수 경제지들이 특히 예,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최저치 뭐 이렇게 하면서 쏟아내고 있는데 예. 저는 오히려 이거를 기사를 제목을 제가 기자라면요, 예. 제가 기자라면 건설 투자의 이 충격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 2.7%는 놀라운 성적을 만들어냈다는데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제목을 뽑고 싶어요. 그냥 숫자만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동안 이 성장률을 견인했던 게 보통은 이제 건설 부분이나 이런 건데 예. 그거 없이도 여기까지 기록했다. 예.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해인 2016년도에 2.9% 성장률을 달성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57%가 건설 투자에 의한 거였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알다시피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최경환 전 장관이 막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들 부동산 시장 이제 규제 완화해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주택담보대출금이 한 2.8배 정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 거의 3배 가깝게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성장률을 만든 거예요. 국민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건설 투자가 그렇게 폭증하지 않았으면은 가계 채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면은 1%에서 성장률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상황이었어요. 가계 부채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런데 지난해는 건설 투자가 그러니까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급감을 해가지고 이게 성장률에서 0.7%포인트를 깎아먹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 투자가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어도 역으로 얘기하면 3.4%나 성장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 때 1, 2년 때 그러니까 평균 한 0.35% 정도 그러니까는 이 기여를 했거든요. 건설 투자가요.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은 3.7% 정도가 지난해 나올 거라는. 그러니까 건설을 만약에 이전 정부처럼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했다면 그랬을 텐데 그거 없이 이만큼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건설 투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좀 이제 회복이 될 텐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한 3년 동안에 건설 투자를 그러니까 굉장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다 국민들 빚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계부채 가지고요. 가계부채 가지고. 그럼 가계부채라는 것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소득이 100인데 150을 썼어요. 그럼 2월 달에 내가 50분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게 2018년도 충격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시 건설 투자가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률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이제 측면이고요.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짓는데 선분양이기 때문에 그 건설업체들이 자금을 선분양 댁을 받아서 그 건설 자금을 쓰는 건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이 은행에 가지고 대출 받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회사의 건설 자금을 가계 부채로 지택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계 부채가 늘어났고 그래서 이게 위기다 했는데 근데 그게 없이 이만큼 갔으니까 이건 굉장히 반가워할 뉴스다. 그렇죠. 경제 체질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렇구나.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교수님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요. 심층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것만 보고서 이렇게 기사들을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보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걸까요? 둘 다일 것 같아요. 기자들마다 틀리겠지만.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숫자만 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그러면 2.7%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민간 소비가 끌어올렸어요. 가계 소비죠. 그러니까요. 가계 소비가 성장률에 있어서 52%를 기여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가계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하회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내수가 취약하다. 가계의 소득이 이제 억제가 돼가지고 가계가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가계에서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작년에 보게 되면은 가계 소비가 전체 성장률에서 52%를 기여를 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한 8%에서 한 3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8%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8% 했던 때가 어느 해였냐면은 한 2013년도에 7% 했었습니다. 8%가 아니라 7%요. 첫 해. 민간 가계 소비가 기여했던 것이요.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드디어 성장률을 그러니까는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끌어는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의 그러니까 그 주요 목표가 방향이 예. 가계가 그러니까 내수가 주도하는 성장으로 만들겠다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게 이제 1년도 이제 저거 자료지만은 일단 성과를 거둬내는 거죠. 상당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 보게 되면 우리가 200만 원 이상 월급자들이 61% 넘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었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카드 쓰는 그 카드 뭡니까 지출액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예. 그런 지출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해외여행 이렇게 많이 가는데 등등등등 분명히 이게 어딘가에 그 결과일 텐데 이건 아무도 왜 해석을 안 해주나 했는데 그런 거군요 이게. 그렇죠.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 예. 아하. 그래서 민간 소비가 성장률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예.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그렇죠. 예. 아하. 해석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외에 또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일부 신문들에서 예. 재정 고관을 털어가지고 이제 성장 만들었다 이런 기사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 풀어도 결국 예. 최저치밖에 안 됐다. 뭐 이렇게 예. 보도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업 투자가 작년에 그러니까 건설 투자든 설비 투자든 간에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예. 감소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예. 정부가 우리가 보완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인 겁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제조업이라는 이런 산업 구조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취약계층들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세금 쓰지 말라는 말이냐. 예. 거기다가 작년에 초과세수가요 28조가 넘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초과세수라는 건 결국 뭐 민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돈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건 돌려줘야 되는 거죠. 민간에다가요. 경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지금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건 뭐 보수 정에서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민간 수요가 둔화될 때는 해야 된다는 건 그런 점에서 지금 소득주 성장이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복지 강화 이거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저소득층의 임금을 이제 증가시키자는 이거 아니에요.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정하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지표들이 지난해 발표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2.7%를 그렇게 예.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아서 답답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무척 좋은 내용이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예. 종합적으로 다루겠습니다.